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실험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및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중일 3국, 그 다음에 몽골, 중국 등 인근 국가의 한국의 실험과 유사한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문화 복합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 실험의 공동 등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한반도의 실험이 다른 나라의 실험과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결정짓는 문화적 특성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의 실험 문화 가운데 이 한반도의 실험 문화가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문화 복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의 문화 복합, 아니면 무형유산의 문화 복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놀이뿐만이 아니라 무용도 있고 가면극도 있고 다양한 무형의 문화들의 이 문화 복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해당 문화유산을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 복합을 놀이에 적용을 했을 때에 놀이를 여러 가지 문화 요소의 상호 의존적 복합체로 다루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해당 놀이는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지탱하는 여러 문화 요소가 긴밀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더라, 연계된 체계로 나타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이 놀이의 문화 요소, 이 문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문화입니다. 즉 해당 놀이를 운영, 전승, 유지하는 조직 혹은 단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해당 놀이에 물론 경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그런 성패를 가리는 놀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놀이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게임 형태로 성패를 결정짓는 그러한 형태로 전개되는 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즉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사회 문화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해당 놀이를 할 때에 사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구라든지, 특히 도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제작하는 방법 아니면 조작하는 방법, 혹은 그러한 도구를 몸에 착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놀이를 할 때에 어떤 독특한 신체 기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술문화라고 이렇게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해당 놀이의 어떤 전체 혹은 부분의 토대가 되는 어떤 그 놀이의 어떤 가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요소라든지 혹은 전통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정신문화라고 이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의 문화 복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놀이를 문화로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간지 신문을 보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스포츠도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스포츠도 하나의 문화로서, 놀이도 하나의 문화로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이를 아니면 무형유산을 우리가 현지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내가 이걸 한번 조사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의 청사진을 제공한다는 것. 네,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 놀이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를 제시한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을 한번 몇몇 나라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이 실험 같은 경우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 조직은 대한실험협회가 있고, 다음 실험협회뿐만이 아니라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와서 열심히 취재를 합니다. 다음에 방송국에서 생중계도 할 경우도 있고, 실제 이제 경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스폰서가 되어서 이 후원을 하고 스폰서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관광부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이라든지 관련 관공서 또 지자체,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지자체의 이름을 걸고서 실험 대표팀을 구성하는 그러한 지자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이외에 우리가 마을에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 남학생들 같으면은 한두 번쯤은 다 한번 실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실험의 운영 조직, 즉 사회문화다 라고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스모협회가 있고 한국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외몽골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몽골국, 몽골이라 나라고, 내몽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인 내몽골 자치주에 살고 있는 몽골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사실. 그 외에 이제 몽골족 이외에도 다른 소수민족들 간에 혹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 내에서도 실험을 요즘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 민족 공동체 이러한 형태로 전개가 되고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각 나라마다 조금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독자적인 운영 체제, 즉 조직이 존재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 문화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왼쪽 아래는 한국의 실험 현장인데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고요. 가운데는 일본의 스모입니다.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고, 다음에 오른쪽은 외몽골, 지금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몽골, 몽골 종합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징기스칸 깃발이 있는 이 상징적인 공간에 와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펼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다양한 크고 작은 단체들이 실험과 관련되어 있더라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경기 규칙입니다. 경기장 크게 경기 시간 도구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실험 경기장이 요 직경이 10m입니다. 10m고 여기서 높이가 약 한 0.7m, 7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가 4.5m입니다. 4.5m고요.
다음에 높이가 0.54 높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몽골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이 사실 없습니다. 따로 넓은 초원에서 하고 이러한 4.5라든지 뭐 10m라는 정해진 그런 게 없고 무제한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중국 소수민족 이족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 풍경입니다만은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테두리라든지 아니면 경기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열려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일부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이렇게 4에서 5m 정도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이 안에서만 경기를 펼치게끔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시간을 볼 것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사실 시간 제한이 없었는데 현대에 와서 어떤 경기의 묘미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빨리빨리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제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제를 두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제를 정해놓고 해오지만은 민간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기가 끝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는 데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 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란 테두리 밖을 빠져나가게 되면은 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심판이 봤을 때 이건 어떤 승부를 결정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재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무제한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이 경기를 관람하면서 놀랐던 게 마지막 결승전이 4시간 48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결승 경기를 지켜보는 광경을 보고서 저 자신의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제한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도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런 삿바라는 전통적인 경기에서는 삿바를 착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접어들어서 삿바라는 것을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의 이제 삿바와 비슷한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와시라고 해서 이 남성의 중요한 부분만 가린 것 같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마와시를 사용하는데 이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 일본 남쪽의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유도복 같은 것을 입고 거기에 허리에 있는 띠를 두르고서 이렇게 하는 경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는 우리는 이제 삿바를 하나의 도구로 삼습니다만은 일본은 복장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마와시를 실제 본격적인 수련 경기의 어떤 승패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족 같은 경우에 지금 외몽골과 그 다음에 내몽골 중국 내 몽골족 자치구에서 펼쳐지는 이 복장이 조금 다른데 여기에서도 이 도구, 특별한 도구는 없지만은 그런 이 복장을 활용해서 입고 있는 이 복장을 활용해서 경기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없거나 여기 허리에 띠를 두른 파란색 띠가 있습니다만은 이 띠를 사용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러한 경기장의 어떤 규격화, 그 다음에 제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도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이 내용들이 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자의적으로 정한 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각 나라나 각 나라의 어떤 실험의 특징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하면은 이렇게 넓은 원형 경기장에서 실험을 펼치는구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림으로만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서 나타나는데, 자, 왜 그러면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몽골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해당 국가나 아니면 민족의 가치관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 문화의 어떤 미의식, 이런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세요. 제가 이제 복장이 다시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도구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복장을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짧은 팬츠 같은 것을 이제 입고서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만은, 일본 스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짧은 팬티 같은 그런 거지만은 이 마와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뭔가 치렁치렁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단순히 하나의 복장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본 신사에 가시면은 신사 입구에 그 도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입구가 문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러한 것을 이렇게 주름주름 달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고요. 아니면 또 신사 본당에 가도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외몽골의 복장입니다만은 모델로 제가 잠깐 들어갔습니다. 독특한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모자에 뭔가 이렇게 지렁지렁 다른 게 있고, 그 모자 안에 메달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다음에 가슴이 탁 트인, 앞가슴이 트인 상의를 입고 있는데, 긴 소매 같은 게 달려 있고요. 그죠? 그래서 앞은 다 훤하게 드러나지만은, 뒤는 약간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삼각 팬티 같은 짧은 팬티를 입고요. 한 독특한 것은 이러한 부츠, 가죽 구두로 되어 있는 가죽 구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고 경기를 합니다. 자, 중국에 있는 그 몽골족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슷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다른 게 목에 이제 장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요 짧은 소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이건 천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갑옷같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가죽 신발을 신습니다만은 칠부 바지 같은 너플너플한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입고서 경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게 없고, 이제 허리에 띠 같은 것을 둘러서 삿바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복장은 그냥 자신들이 입고 있는 평상복을 입고서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mo wrestlers wear a belt called a mawashi. Lower-ranking Richard compete in dark-colored mawashi made of cotton. Those in Makunouchi, the top division, and Juryo, the second highest division, can wear silk mawashi in bright colors. This small town is in the mountains of Shiga Prefecture in central Japan. One of a handful of artists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와치라고 하는 허리에 이 차는 허리를 만드는 재료 공장입니다. Today he's making a mawashi for a Richie's promotion to Juryo.
그래서 이 경기 연습할 때는 주로 이제 검정색을 사용합니다만은 실제 경기장에서는 각 스모 경기 선수들이 특징을 나타내는 색깔을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색깔을 입혀서 등장을 합니다. Nakagawa carefully checks his work every 5 centimeters or so. It takes 2 weeks to finish weaving. The brand new Mawashi is delivered 네, to 스모 선수들이 이제 주문을 하면은 공장에서 이렇게 완제품을 Sumo with his 6-meter-long belt wrapped 보내옵니다. around his 보틀 길이가 한 6m 정도 됩니다. I don't know, it has a nice feel. Very smooth. Winning is the only way I can repay the artisan. So I hope to win as many bouts as I can. 예. 자, 그 다음에 외몽골, 내몽골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이것은 중국 내에 있는 내몽골 자치주 네, 뭔가 목이야 치렁치렁한 거 달고 나오고 가지고 이렇게 칠부바지 같은 거 있고요. 네, 보면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기할 때 이 가죽으로 된 옷을 잡고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곤 합니다. 예, 이러한 복장을 착용을 하고서 경기를 한다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어떤 경기장이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초원에서 얼마든지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몽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자를 쓰고 있고 다음에 천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복장입니다. 상의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를 할 때는 이제 모자를 벗고 합니다. 예,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복장을 보여드렸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장만으로는 사실, 그 선수의 어떤 이 사회적 지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는 뭐 외몽골이든 내몽골이든 이 선수의 복장만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천하장사냐 백두장사냐 금강장사냐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우열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러한 복장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어떤 거리 설정, 그래서 일본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는 천하장사가 되게 되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천하장사가 돼도
연습 상대로서 쉽게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렇게 봐왔습니다만은 사실 일본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는 천하장사한테 그 밑에 있는 계급에 예를 들어서 뭐 백두라든지 한라장사가 연습 좀 같이 하자고 내가 원해도 이 천하장사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위신이라 그럴까 위계질서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장에서 벌써 우열관계와 사회적 거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고요. 중국이나 이 소수민족 몽골족 이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상복을 입고서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러한 우열관계가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경기 규칙입니다. 예, 경기 규칙인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만은 나오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한반도 씨름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목례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입장을 하라고 사인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양 선수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또 목례를 하고 퇴장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펼쳐지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입퇴장을 할 때에 선수들이 물론 목례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금과 물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과 후에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친다는 거.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옵니다만은 실제 경기를 하기 전에 이러한 양팔을 쫙 벌려가지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이제 오른쪽 대박에 있는 여기 있는 소금을 갖다가 경기장 안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서 대지를 누르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는데 지금 이 양손을 벌리고 이렇게 조금 이따 영상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손뼉을 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서무 경기가 일본 천황 앞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서무 선수들도 그 당시에 천황 앞으로 등장할 때는 이 칼을 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할 때는 칼을 차고 이제 천황 앞으로 나가게 되면 천황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손을 크게 벌려서 손뼉을 치는 것은 뭐냐면 내 손에는 당신을 위할 아무런 무기도 없다. 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증명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용맹함을 과시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소금을 뿌리고 조금 이따 이제 물을 경기를 하기 전에 물을 여기 이제 물동이가 있는데 옆에 있는 보조원이 물 한 바가지를 떠주면은 입에 잠깐 머금었다가 뱉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경기장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아주 성스러운 경기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몸을 먼저 청결하게 하고 이 성스러운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로 이제 한번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한다는 그런 퍼포먼스를 펼치고요. 또 하나 소금을 뿌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공간이 상당히 성스러운 공간이고 정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악한 기운이라든지 나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소금으로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집에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 예상 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야야 저기 가서 소금 좀 가져다라
가져와라 해서 이렇게 어머님이나 할머님들이 뿌리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뭐 가게에도 이상한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재수 없다 해가지고 소금을 뿌리라. 즉 이 소금이라는 것은 정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보셨습니다만 독특하게 양팔을 쫙 벌리면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이 자기 다리 이 엉덩이 부분인 대퇴부를 갖다가 3번 이렇게 손바닥으로 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 경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진은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을 해서 심판 겸 코치인 이 자솔의 어깨에 오른쪽 어깨를 짚고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팔을 높이 들고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네. 돌고 나면은 이 자솔이 이 선수의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를 이렇게 벗어서 벗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요 순서가 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은 벗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대퇴부를 치는. 저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몽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독수리 사냥과 관련해서 축제 무형문화유산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독수리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독수리가 독수리의 어떤 용맹함을 드러내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지금 힘차게 사냥을 위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사냥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모자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독수리 눈가리개인 후드입니다. 눈가리개. 그래서 눈가리개를 탁 벗는 순간 이 독수리가 사냥을 촥 가듯이 이 선수도 경기장에 이제 나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벅지를 3번 때리는 것은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몽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영상에 봤습니다만은 내몽골이 독수리라면은 내몽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러한 퍼포먼스가 사자의 용맹함을 드러냅니다. 사자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앞가슴을 탁 열어놓고 껑충껑충 뜨면서 마치 사자가 달려가는 듯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어떤 기량을 뽐내기 위해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each bout, Sima Ritchie performed various rituals. First, they cleanse their mouths with Chikara-mizu, or power water. It's for purification, and drinking it isn't allowed. Attached to the pail is Chikaragami, or power paper. The Rishi use this to wipe their mouths and purify their bodies. Another ritual is Chirichozu. Clap once, then extend both arms. Crouching and spreading the arms shows the opponent and the spectators that the Rishi's hands are empty and he'll fight a fair bout. Next is Shiomaki, the salt-throwing ritual. In Japan, it's believed salt drives away evil spirits. Throwing salt is meant to purify the sumo ring. The Rishi also perform shiko, or leg stomping. Keeping the upper body straight, lift each leg and powerfully stomp down. The
Dashiko is a warm-up and strengthening exercise. Symbolically, it also expels demons. Rituals like these clear the air before the bout begins. 예. 그래서 이러한 경기 규칙은 사실 이 합리적인 실험 기술은 경기 규칙에 의해서 처음으로 생성이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단순히 한반도와 다음에 일본과 몽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요 세 나라만 들어도 살펴봐도 그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즉 의식적, 무의식적 약속을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정리하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문화적 약속 코드에 의해서 이 경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 방법입니다. 경기 방법. 뭐 간단하게 여기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실험 경기를 할 때 잡고 하느냐, 시작을 하느냐, 떨어져서 하느냐. 예. 그것도 이 경기, 이러한 방식 자체도 해당 문화의 어떤 가치관이 투영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민간 실험의 경우 보게 되면은 처음에 등장을 해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잡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대 실험처럼 모래판 위에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맨땅이기 때문에 맨땅이어도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꿇어 앉아서 삿발을 잡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룰이고요. 이렇게 삿발을 잡고서 경기를 한다는 거. 잠시 맨 아래 사진은 지금은 우리 한반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자치구에서 일부 이 방법을 취해서 하다가 지금은 또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팔꿈치에다가 이 띠를 이렇게 끼워서 하기 때문에 이 팔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상자가 많이 이렇게 속출하고 그래서 이 경기 방법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4.5m 내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하얀 라인이 꺼져 있습니다만 이 라인을 경기 시작하기 전에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성격이 급한 선수들은 넘어와서 바로 이렇게 경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양손이 닿은 상태에서 서로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빵! 하고 이렇게 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이 라인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심판이 가운데 있고 떨어져서 경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족도 떨어져서 한다는 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실험 경기를 할 때에 떨어져서 하느냐 아니면 잡고서 하느냐. 뭐 대만의 비남족 같은 경우는 잡고 한다든지 중국도 잡고 하는, 한국도 잡고. 그러나 일본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문화인데 실제 이제 경기를 할 때에 어떤 기술을 구사하느냐. 한반도의 실험 같은 경우는 수십 종류, 뭐 물론 응용을 하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일본도 수십 종류고 몽골은 수백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도 수십 종류 정도 되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수백 종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이것이 정리가 될 때에 이미 그 이전에 다른 종목들의 기술이 많이 들어온 상태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부의 결정 방법이 우리가 단판성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3판 2성으로 끝나느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3판 2성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다 단판성입니다. 단판성. 한 번에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릎 위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릎 위가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발목 위에, 발목 위에 이 신체 부위가 먼저 지면에 닿으면은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경기장에서 발바닥 이외의 신체 부위가 땅에 닿으면은, 지면에 닿으면 지게 됩니다. 근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등이, 신체 부위의 등이 먼저 지면에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땅에 손을 짚고 있어도 이것은 진 상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등 부분이 지면에 닿아야만이 지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족이나 한이족 같은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양 어깨가 먼저 땅에 닿아 있는. 푸이족이나 푸미족 같은 경우에는 등이 먼저 땅에 닿아 있는. 이렇게 민족에 따라서 또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승부의 결정 방법이 차이가 있고 또 기술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정신문화입니다. 정신문화. 즉, 어떤 기술문화와 사회문화의 어떤 토대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장을 입퇴장할 때 어떤 예의를 갖추는 이러한 정신문화,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어떤 유교 사상이 내포된 결과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는데, 물론 제가 이 몽골은 없다고 이렇게 몽골, 중국, 대만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처럼 이러한 식으로 예를 갖추는, 아니면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나왔던 일본처럼 그렇게 예를 갖추는 그러한 엄격한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한반도의 이 실험이 엄양 오행론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 즉 우주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경기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청색과 홍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나누게 되고, 이것은 사실 태극 문양에서 음과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어떤 예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스모 경기가 또 하나 이제 우주론을 나타내는데, 일본인들은 신도이즘과 그 다음에 도교 등 이러한 일본 내에 있는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모 선수의 이 복장을 이야기할 때 신사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요 아래 있는 사진 가운데 보시면은 이 지붕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신사의 지붕을 그대로 이렇게 위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에 가게 되면 다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경기장에서 사실 경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국기관에서 하는 그 일본 스모연맹에서 하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이 기둥에 부딪혀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자 이것을 기둥을 다 잘라버리고 여기에 이제 그 기둥과 관련한 내용을 갖다가 표현을 해놨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우리가 엄양 오행사상을 오행사상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지금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전 일본 천황이 이 스모 경기장을 1년에 많으면 한 번, 반드시 한 번은 가고요. 가서 이제 구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천황이 앉는 자리는 꼭 정해져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해진 이런 도교 사상, 그 다음에 신도이즘 사상이 스모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
예. 그 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부 경기, 즉 몽골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의 뭐랄까,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무속 현장 가면이란 음양 오행을 나타내는 이런 천들을 이렇게 쭉 장식을 해놓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같으면 지금 당산이라고 그럴까요? 예. 우리가 시골 마을에 가게 되면 마을 입구에 큰 고목나무가 있고, 그 고목나무에서 새해에 아니면 12월에 이제 제를 지내는 그런 제가 있는데,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들이 모시는 신흥에 가서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펼칩니다. 이러한 부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좋은 움직임과 좋지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경기를 할 때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한국의 씨름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의 뺨을 때려서 뭐 기절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머리채를 잡고서 이렇게 뭐 경기를 한다든지, 이긴다든지, 그런 어떤 그 반칙 룰이 있는데, 이 반칙 룰에도 각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 스모 경기에서 상대방의 뺨을 때려서 시작을 탁 하면서 상대방 팍 뺨을 때려가지고 기절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이기고 그렇게 이겼을 경우에는 경기에서 이기고 스모에서 졌다고 합니다. 한국도 반칙으로 이기게 되면은 실험 경기에서 이겼는데 성패 결정에서는 이 경기에서는 이겼지만은 실험에서는 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실험 문화를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스모 문화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이 안에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그 퍼포먼스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정말 멋있다, 감동적이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해당 이 문화를 바라보는 그 나라 그 민족들의 미의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요. 실험과 성, 젠더입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험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왔고 쭉 그렇게 전승되어 온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 근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뭐 여성 프로 실험 선수단이 있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일본은 여성들이 이제 지금 여기는 복장을 어느 정도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남성들의 그 눈요깃감으로서 일본 여성들의 스모 같은 경우는 다 우통을 벗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슴을 드러내놓고 하기 때문에 남성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전유물로서 이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도 남성 전유물로서의 어떤 이 실험이었는데 최근에는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이 이 몽골 실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의 어떤 불변과 변화의 위상인데, 실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그 전승하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민족의 하나의 닫힌 문화 코드에 따라서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 실험의 어떤 사회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문화라든지 정신 문화를 봤을 때 분명히 민족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은 각 국가 민족 실험의 특징으로 사실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의 질적 차이를 통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이 어떤 구조가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의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의미의 위상은 변해가는데, 이 실험의 문화복합이 한층 이제 고차원으로 어떤 문화복합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 해당 사회의 문화적인 어떤 맥락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예, 그래서 어떤 특정인 문화 요소를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문화 요소를 생성시키거나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민족의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을 하더라. 따라서 실험의 어떤 변화의 위상은 문화적 맥락의 탐색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남북한 실험의 등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